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2번 나가죠. 그래서 42번 보면 여기 전기력선의 요 기본 성질인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내에서 요 양전하 플러스 전하가 힘을 받아서 이동해 간 그 경로를 갖다가 이은 가상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여기 전기장 내에서 요 플러스 전하가 힘을 받아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 이동한 요 경로를 이은 가상의 곡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죠. 즉 엇갈리질 않아요. 전개의 세기는 요 전기력선의 밀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요 전기력선은 등전의 면과 직교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도체 내부에는 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 끊어지는 현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요 벼락 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이 자동차죠.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는 이렇게 도체로 만들어져 있죠. 즉 금속이죠. 그래서 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체죠. 그래서 도체 요 내부는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이 도체 내부는 요 전기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벼락 칠 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서로 교체하지 않는다고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전기력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하고 같고요. 전기력선은 요 등전의 면하고 직교가 되죠. 그래서 여기 전개의 세기는 도체 내부에서 가장 크다. 전개의 세기는 도체 내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죠. 다음에 43번 가죠. 자, 43번은 시퀀스회로 설계하고자 할 때 요 출력에 관한 논리식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즉 왼쪽에 있는 요 진리표하고 맞지 않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 1번에 요 출력 X는 A바 도트 B바 플러스 A 도트라는 건 점이에요. 이건 점이라는 거죠, 우리 영어로. 그래서 A 도트 B 바가 되는 거죠. 플러스 A 도트 B죠. 자, 그러면 여기 요 A가 서로 여기 공통이죠. 그래서 A 바 도트 B 바에다가 A가 여기 공통, B 바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자, 불대수 정리에 의해서 X 바 플러스 X는 요건 1이죠. 그래서 결국 요걸 간단히 나타내면 A 바 도트 B 바 플러스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이게 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 1번하고 요 3번은 서로 어때요? 1번 간략화하면 3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1번하고 3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논리식에서요, 요 바라는 거 있죠? A 바. 바라고 하는 건 비접점을 의미하죠. 아마 이거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전기를 전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잘. 그래서 비접점. 그대로 A라고 해놓은 건 요건 A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도트 있죠? 도트는 곱하기로서 요거는 직렬관계를 의미하죠.
또 요 플러스 있죠? 플러스는 요건 병렬 관계.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진리표에서 요 0이라는 것은 이건 동작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동작을 하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해가 가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 논리식을 유접점 회로로 나타내면은요. 지금 1번은 A바 도트 B바 플러스 A죠. 해서 A 바니까 A의 B접점. 도트니까 직렬이죠. 그 다음에 B 바니까 B 바니까 이건 B접점. 그 다음에 요 플러스니까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니까 A접점이죠. 그래서 출력 X가 나온 거. 이렇게 유접점 회로 우리가 꾸며 놓을 수 있는데, 자, 진리표를 한번 보죠. 자, A가 동작을 안 했어요. 자, B도 동작을 안 하죠. 그러면 전류는 1로 흐르는 거죠. 그럼 출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 동작 안 했죠. 자, B가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안 통하니까 당연히 출력이 안 나오죠. 0이죠. 자, A 동작을 했죠.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은 거죠. 자, B는 동작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출력 나오죠. A만 동작이 되면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A 동작하고 얘 떨어지고 얘는 붙고 B는 동작했으니까 떨어지고 당연히 A가 붙었으니까 얘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11 나와요. 1번하고 3번은 요거는 같아요. 1번하고 3번은 출력이 보기하고 똑같은 거죠. 다음에 2번 가죠. 2번. 자, 2번 보면은 2번은 A바 플러스 A 도트 B죠. 그래서 A바 그러니까 B접점. 그다음에 요 A하고 B는 서로고 직렬 관계 도트. 그다음에 A접점이죠. 그래서 A 바하고 A 도트 B하고는 서로 병렬 관계. 자, A가 지금 동작을 안 한 거죠. B 동작 안 했어요. 그럼 여기 A 바가 B접점이니까 그대로 전류가 흐르니까 동작이 나오죠. 맞는 얘기죠. 자, A 동작을 안 했어요. B는 동작을 하고 그럼 당연히 A가 동작을 안 했으니까 전류를 통하니까 출력 X가 나오죠. 자, A가 동작을 했죠. 얘가 떨어지고 얘는 붙었죠. 자, B가 동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력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A 동작하고 얘 떨어지고 얘는 붙고 B가 동작 붙었죠. 그럼 전류가 통하니까 출력이 나오죠. 이게 오타예요. 이게 출력이 나오죠. 1. 그래서 보시면 여기 출력이 1011이죠. 1101이죠. 그러니까 요 2번이 바로 보기하고 다른 논리식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X는 A 플러스 B 바죠. 자, X는 A 플러스 B 바니까 A는 A 접점, B 바니까 B 접점, 서로 플러스니까 병렬 관계죠. 그래서 A가 동작을 안 하고 B가 동작을 안 하면 출력 나오죠. 자, A 동작 안 하고 B가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력 안 나오죠. 자, A 동작하고 얘가 동작이 된 거죠. 붙은 거죠. 자, B가 동작을 안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출력 나오죠. 전류가 통하니까. 자, A 동작하고 A만 동작되면 무조건 출력이 나와요. 네, 다음 문제로 가죠. 44번 가죠. 자, 44번은 요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요 점이에요, 점. 점이 이 코일에 감기는 그 방향을 갖다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점이 문제에 지금 코일의 오른쪽에 있죠? 둘 다 서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죠. 자, 그러면 또 점이 둘 다 왼쪽에 찍힐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서로 무슨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같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점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냈으면 요거 우리가 결합 접속 또는 가동 결합이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점이 하나는 오른쪽에 찍혀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또 이 코일은 점이 왼쪽에 찍혀 있고 이 코일은 점이 오른쪽에 있다. 이건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차동 결합이라고 그래요. 또는 차동 접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 구할 때요. 합성 인덕턴스는 요 자체 인덕턴스 L1 요게 L2가 되는 거죠. 요게 L1, L2. 요 코일 간 상호 인덕턴스 M이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는 자체 인덕턴스 둘 더하기 플러스 EM. 네, 요거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일 땐 더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주는 것은 반대 방향일 경우.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 코일이 이렇게 직렬 접속도 있고 병렬도 있지만 병렬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직렬 접속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호 인덕턴스 요 M은요, 결합 계수에다가 자체 인덕턴스 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줬다는 거. 자, 문제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코일에 발생하는 에너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예요.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거 W인데요. 줄이죠. 요놈은 2분의 1. 합성 인덕턴스에다가 흐르는 전류의 제곱이죠. 자, 전류값은 지금 나왔어요. 10A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합성 인덕턴스만 구하면 되는데, 자, 합성 인덕턴 여기 점이 둘 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거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가동 접속 또는 뭐 결합 접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가동 결합이라고 하죠. 접속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100헬리라고, 미리헬리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1헬리는 10의 3승 미리헬리죠? 그러니까 100헬리는, 100미리헬리는 헬리로 하면 0.1헬리. 해서 여러분이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가 0.6이죠. 루트. 자, 자체 인덕턴스가 0.1헬리. 0.1헬리에서 상호 인덕턴스 계산을 하면은 0.06 헬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합성 인덕턴스는 같은 방향이니까 자체 인덕턴스 0.1 더하기 0.1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2 곱하기 0.06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산을 하면은 0.32 헨리가 되는 거죠. 이게 합성 인덕턴스예요. 그러면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합성 인덕턴스에다가 흐르는 전류의 제곱이죠.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 0.32 흐르는 전류 10A의 제곱에서 16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44번 같은 경우는 이 코일에 직렬 연결했을 때 이 코일의 감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는 거죠. 45번으로 가죠. 자, 45번은 동일한 배터리, 자, 배터리 A하고 배터리 B의 용량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자, 전구 A는, AB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배터리 B의 전구는 C하고 D는 서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횡으로 서 있는 경우, 자, 요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밥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밥을 주면 누가 빨리 여러 사람이 빨리 먹겠어요. 이렇게 횡으로 있는 사람이 밥을 더 빨리 먹겠죠. 밥을 바로바로 입에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밥을 밥그릇을 얘를 줬고 얘를 다시 또 넘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소모가, 직렬은 전력 소모가 병렬보단 작고요. 그 다음에 이 병렬일 경우에는 직렬보다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력 소모가 둘이 비교해 보면 당연히 병렬이 전력 소모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이 전구가 훨씬 더 밝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도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모든 전구의 밝기는 동일하다. 병렬로 연결한 게 직렬로 연결한 한 것보다 훨씬 더 밝은 거고요. 모든 배터리의 사용 시간은 동일하다 했는데 틀렸죠. 배터리 B가 수명이 제일 짧아요. 그다음에 전구 C는 전구 A보다 훨씬 밝죠. 3번이 맞는 얘기죠. 직렬로 전구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밝죠. 그다음에 4번 배터리 B의 사용 시간은 배터리 A보다 길다가 아니고 훨씬 짧다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구의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건전지는 똑같죠, 용량이 지금. 얘는 지금 전구를 직렬로 연결했고 얘는 병렬로 연결을 했죠. 자,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구의 밝기가 병렬로 연결한 것보다 밝기가 덜 밝다고 그랬죠. 직렬보다는 병렬로 연결한 것이 훨씬 밝다고 그랬죠. 그럼 전지의 수명이에요. 전지의 수명은 이렇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 것은 병렬로 연결한 것보다 소모량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전지의 수명이 병렬보다는 짧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직렬보다는 전지의 수명이 길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46번 가죠. 자, 46번은
1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된 경우, 즉 정전 용량 1페럿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1페럿이라는 것은요, 1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1쿨롱의 전하를 축적하는 걸 우리가 1페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 용량 할 때 이거 C로 나타내는데, 요 C는, 요 Q라는 것은 쿨롱을 얘기하는 거고, V는 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1페럿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1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는 경우는 우리가 1페럿. 그 다음에 1와트의 전력을 1초 동안 사용한 경우, 와트 세크죠. 이게 뭐예요? 2번이 바로 줄이죠, 줄. 그 다음에 1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흐른 경우, 이게 바로 암페어예요. 그 다음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해서 1줄을 할 경우, 이게 바로 1볼트죠, 볼트.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저항기에 대한 그 값이 4.7메가옴이죠. 자, 여러분이 1메가옴이 킬로옴으로 하면 10의 몇 승이에요? 3승이죠. 자, 킬로옴을 옴으로 고치면 10의 3승을 더해주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즉 1메가옴은 10의 6승 오음이에요. 그래서 4.7메가옴은 4.7 곱하기 10의 6승 오음이죠. 자, 4.7에다가 10을 곱하면 47이 되고, 이건 10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메가옴은 47 곱하기 10의 5승 오음인데, 자, 요 4가 요거예요. 1번 색, 1색띠예요, 1색. 두 번째가 7이 2색띠죠. 10의 5승이 3색띠예요, 세 번째 색. 그 다음에 허용오차 있죠. 자, 여기 지금 허용오차가 나오죠. 자, 허용오차가 몇 프로? 5%라고, 10%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 허용오차가 4색띠예요. 그래서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 두 가지만 꼭 암기하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가 골드, 금색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은색, 실버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허용오차가 10%니까 일단 은색이라는 거. 자, 사색띠가 은색이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각 숫자하고 색의 그 띠의 그 색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자, 1색이 지금 4죠, 4. 4가 바로 황색 또는 노란색이에요. 자, 2색띠가 뭐예요? 7이죠, 7. 숫자가 7. 그리고 자색 또는 보라색. 3색띠가 10의 5승이니까 10의 5승. 녹색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색이 노란색, 두 번째 색이 보라색, 세 번째 색이 녹색, 네 번째 색이 플러스 마이너스 5%, 10%니까 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죠. 황색, 자색, 녹색, 은색. 그래서 47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 띠의 그 색을 다 여러분이 숫자하고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허용 오차, 요 두 가지,
놈만 암기를 해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은 50%로 확 주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확률이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허용오차 정도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48번 가죠. 자, 48번은 대칭 삼상 Y결선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Y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결선 보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중성점이죠. 요게 바로 상전압 VP죠. 우리가 상은 영어로 페이스예요. 그다음에 우리 그 선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표기할 때 VP 상전압, VL 선전압이죠. 그 다음에 상전류, 그 다음에 선전류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기호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상전압은 요 상간의 요 전압이죠. 그래서 선전압은 선끼리 전압이니까 여기 선전압이 상전압보다는 크죠. 그래서 여러분 요 Y결선 이때 선전류하고요 상전류는 서로 같고 선전압하고 상전압은 선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는 거.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Y결선일 때 요 상전류는 이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델타 결선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델타 결선이라는 것은 이거 Y결선이죠, 이게. 델타 결선이죠. 이게 델타 결선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상전압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선전압.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이 선을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장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지금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요 선전압하고 상전압은 서로 같아요. 델타 결선일 때는. 즉 선전압하고 요 상전압은 델타 결선일 땐 서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선전류죠. 이게 선전류예요. 자, 상전류는 이리로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전류. 상전류는 양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죠. 이렇게 서로 여러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암기하면 쉽게 아마 암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여기 보면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이게 틀린 거죠. 즉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Y결선일 때 선전압은 요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그래서 여러분 요 델타 결선일 때 이때도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델타 결선일 때 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위상이 이건 30도 뒤진다.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1번이 틀린 답이고요. 자, 2번에 선간 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루트 3배다. Y결선일 때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맞는 얘기죠. 상전류하고 선전류의 그 크기는 서로 같죠. 그다음에 각 상의 위상차는 120도다. 자, 360도를 3상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120도가 되는 거죠. 뭐 Y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불결선은 다 3상을 사용하면 각 상의 위상차는 120도가 되는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9번 가죠. 자, 49번은 소비 전력이 P가 3W죠. 자, DC 1.5V고 직류 1.5V고 배터리 그 한 개가 2000 mAh라는 거죠. 자, 배터리 두 개를 병렬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배터리를 요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스피커의 출력을 최대로 할 경우 사용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배터리의 용량 있죠? 배터리 용량. 요거 계산할 때 배터리의 용량은 암페어 아워로 하죠. 자, 그 암페어니까 전류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시간 t를 곱한 거죠. 즉 흐르는 전류는 소비 전류는 암페어고 시간 t는 h로 나타낸 거죠. 아우어.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예상 사용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t를. 그래서 t는 배터리의 용량 암페어 아워를 소비 전류 I 암페어로 나눠준 거죠. 그럼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배터리 용량 Q는 자, 2000mAh니까 이거 암페어로 하면은 자, 1A는 1Ah는 1000mAh죠. 그래서 2000mAh는 2Ah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용량은 4Ah가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그대로 4Ah가 되죠. 자, 흐르는 소비 전류는 우리가 전력 P는 전압에다가 전류 I 값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는 소비 전력을 전압으로 나눈 거죠. 즉 와트를 전압으로 나눠준 거죠. 자, 문제에서 소비 전력이 3W죠. 사용 전압이 직류 1.5V. 자, 그러면 소비 전류 값은 2A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용 시간은 2시간, 2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에 50번 가죠. 자, 50번은 RLC 직렬 회로에 여기 순시 전압 인가한 경우 회로에 흐르는 시료 전류 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류 RLC 직렬로 해서 흐르는 전류는요, 요 전압을 갖다가 합성 임피던스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요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요게 시료 전류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류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료 전압이에요. 자, 우리 시료 전압은요, 최대 전압, 우리 정연파니까 최대 전압을 루트 2로 나눠준 거죠. 자, 여기 순시전압 식을 보면 여기 루트 2에 220, 이게 뭐예요? 최대 전압이죠. VM이죠. 그래서 그 최대 전압 루트 2에 220V죠. 요놈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이거 서로 없어지니까 220V가 시료 전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합성 임피던스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 RLC 저항하고 콘덴서에서 생기는 전류의 흐름 방해, 이걸 옴으로 나타낸 게 용량 리액턴스죠. 그 다음에 여기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이게 바로 유도 리액턴스 XL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에다가 인덕턴스 곱한 거죠. 자, 오메가는 2파이의 주파수에다가 인덕턴스니까, 즉 유도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비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RLC 저항, 그 다음에 L은 코일, 그다음에 콘덴서, 이게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합성 임피던스는요,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 리액턴스,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주어진 값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합성 임피던스는 지금 저항 얼마라고 그랬어요? 45ohm이죠. 그래서 40의 제곱. 자, 유도 리액턴스 55ohm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 마이너스 용량 리액턴스 20이죠. 요거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 합성 임피던스는 55ohm이 되는 거죠. 그대로 시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 시료 전류는 시료 전압이 지금 220V죠. 합성 임피던스 55ohm.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4.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3번이 되죠. 자, 문제 50번 같은 경우는 이 RLC 직렬 회로일 때 이 전류 구하는 공식, 요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순시전압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 시각에 잰 전압이니까 임의 시간의 전압, 순간전압이에요. 그걸 우리가 순시전압이라고 하는데, 요 나타난 요 전압은 최대 전압이니까 우리 정한파 전압, 사인파 전압은 루트 2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다는 거 있죠. 요걸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서 그 시료 전압을 구해서 갖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